어떤 냄새는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국 한 그릇, 그 따뜻한 김 냄새는 어디서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죠. 당신이 내 아들이에요. 70살 여자가 38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려 있었어요. 흰 종이 위에는 몇 줄의 글자와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잉크가 번지며 한 문장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그의 얼굴을 덮었어요. 식당 안에는 된장찌개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던 남자. 여자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종이 위의 문장은 그녀의 눈물 아래에서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자는 멈추지 않을까요? 왜 이 남자는 매일 이 식당으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왜 이 된장찌개의 냄새는 30년 전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불러올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감동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알람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새벽 5시 남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부엌에 섰어요. 낡은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칙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죠. 된장통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국자로 된장을 푸고 물에 풀었습니다. 갈색 물이 냄비 안에 번졌죠. 30년째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내 속도 끓습니다. 30년째 같은 냄새였어요.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파를 썰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골목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죠.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빈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혀를 태웠죠.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이었어요. 나는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홀로 걸어 나왔죠.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모두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세 번째 테이블.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멈추게 되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갔어요. 간판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봄식당. 손으로 먼지를 닦았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골목 끝에서 번져왔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어두웠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찌개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를 얼마나 오래 맡았을까요? 셀 수도 없었어요. 매일 3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냄새, 같은 슬픔. 그릇을 하나 꺼냈습니다. 찌개를 담았어요. 창가 자리로 가서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나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올까? 작은 기대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품었던 기대였어요.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어요. 회사 가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봄 식당을 지나쳤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찌개는 식었어요. 나는 일어나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버렸죠. 국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이럴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찌개를 끓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내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냄비를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나와 5살 아이가 웃고 있었죠. 미안해.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나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뒤돌아 식당을 봤죠. 텅 빈 의자들, 차가운 테이블, 고요한 공간. 내일도 이곳에서 찌개를 끓일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30년이 더 지나도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나는 홀 구석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죠. 영업하시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남자는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메뉴판을 봤어요. 하지만 메뉴는 하나뿐이었죠. 된장찌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끓여둔 찌개를 데웠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에 담고 밥과 반찬을 함께 쟁반에 올렸죠.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부터 떴습니다. 후후 불어 식혔죠. 입에 넣었습니다. 나는 카운터로 돌아가 서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손님을 지켜봤어요. 남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두부를 집어먹고 밥을 한 숟가락 떴죠. 한참을 그렇게 먹더니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된장. 그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손맛 같네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카운터를 움켜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가요?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그런데 이 냄새를 맡으니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갑자기 어릴 때 부엌이 떠오르네요. 어머니가 국 끓이시던 모습, 김이 올라오던 냄비, 따뜻하던 밥상.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자는 빈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다 먹었어요. 지갑을 꺼내 돈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었어요.
그가 일어나 가방을 메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나갔어요.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테이블로 가서 빈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가슴에 안았죠. 냄새. 남자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손맛. 어릴 때 부엌. 냄새를 맡으니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확 퍼졌죠.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냄새. 30년 전에도 똑같았던 이 냄새.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우도 이 냄새를 기억할까? 어딘가에서 이 냄새를 맡는다면 나를 떠올릴까? 손이 냄비를 꼭 잡았습니다. 뜨거웠지만 놓지 않았어요. 기억은 냄새로 되살아난다. 남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죠. 냄새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고리라는 걸. 그래서 30년 동안 같은 찌개를 끓였던 거예요. 언젠가 민우가 이 냄새를 맡는다면, 어딘가에서 어떤 순간에 이 냄새가 그의 코끝에 닿는다면, 그때 나를 기억해 줄까?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내일도 끓여야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냄새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으니까. 나는 계속 이 찌개를 끓일 겁니다. 민우가 이 냄새를 기억하는 그날까지.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손맛이라던 손님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2025년 3월. 민우를 잃어버린 지 30년이 됐습니다. 1995년 4월 12일.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시간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젊은 내 모습이 보였죠. 29살 남편과 함께 봄 식당을 처음 열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배가 불러온 내 모습이 나왔어요. 임신 8개월. 남편이 내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때였죠. 그 다음 장. 갓 태어난 민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있던 아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닿지 않는 얼굴이었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얼룩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1995년 4월 12일 나는 민우를 데리고 보육원 앞을 지나갔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급했죠. 민우가 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죠. 엄마, 배고파? 민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따 밥 사줄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떼를 쓴 적이 없었죠. 보육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느라 민우 손을 놓았습니다. 딱 3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을 때 민우가 없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쳤죠? 민우야, 민우야.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보육원 안을 뒤졌어요.
골목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없었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소문했어요.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흘렀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2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죽은 거라는 걸.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를 죽인 거였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았어요.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았죠.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10년 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민우가 돌아왔을 때 날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식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이름으로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우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냄새를 맡으면 엄마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3,600일 동안 나는 혼자 찌개를 끓이고 버렸어요. 매일매일 죄책감이었습니다. 민우를 지키지 못한 죄. 손을 놓았던 그 3분이 평생의 짐이 됐죠. 이 찌개를 끓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잊은 척 살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문을 닫고 살 때 기억을 묻으려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죠. 매일 밤 꿈에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며 울고 있었어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고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보였죠. 미안해, 민우야.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를 식혔어요. 엄마는 여기 있어. 계속 여기서 기다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이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잊은 척 살아온 세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죠. 기억은 표면 아래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처럼 손님의 한마디에 나는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단골 손님은 매일 왔어요. 정확히 11시에 와서 된장찌개를 먹고 갔죠. 식당에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식당이 한산해진 때였어요. 나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8쯤 돼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영업하시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나는 일어나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창가 3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서 찌개를 덜어 그릇에 담았어요. 밥과 반찬을 준비해서 쟁반에 올렸습니다. 남자 앞에 놓았죠.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는 카운터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릇 위로 손을 뻗었어요. 두부를 집으려 했죠.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표정,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어요. 김이 얼굴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오래 하셨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요? 30.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키고 다시 말했어요. 30년 됐어요. 남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릇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얘졌습니다. 이 냄새.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손님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당신이 내 아들이냐고 물을 수는 없었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착각인 것 같네요. 젓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부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마, 눈썹, 코, 입. 하나하나 살폈어요.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5살 민우의 얼굴. 만약 그 아이가 자랐다면 이런 모습일까?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맛있네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목소리에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거였어요. 아니면 슬픔. 감사합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발을 떼어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남자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치 음미하듯이. 3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빈 그릇을 밀어냈어요. 일어나 계산대로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갔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어나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한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혹시 민우가,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민우는 5살이었어요. 지금 35살이겠죠. 저 남자는 38쯤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왜 저 표정이 낯설지 않을까요? 나는 그날 이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30년 동안 그랬죠. 그 얼굴이 자라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혹시 저 남자가 그릇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민우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였어요. 창가 3번째 자리에 앉았죠. 주문도 같았습니다. 된장찌개. 나는 일부러 천천히 찌개를 담았습니다. 그를 관찰하고 싶었어요. 쟁반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찌개를 내려놓으며 그를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의 손,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살짝 굽어 있었어요.
민우도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카운터로 돌아왔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민우를 지켜봤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부터 떴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뒤집어서 오목한 부분이 위로 가게 숨이 멎었습니다. 민우가 그랬어요. 정확히 똑같이 5살 때 내가 밥상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숟가락은 바르게 놓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민우는 계속 뒤집어 놓았어요. 편하다고 했습니다. 민우야, 그렇게 놓으면 안 돼. 왜요? 이게 더 좋은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두었죠. 아이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우가 두부를 집었습니다. 젓가락 쓰는 법도 봤어요. 검지와 중지 사이가 넓었습니다. 민우도 그렇게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카운터를 붙잡았어요. 민우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찌개 국물에 살짝 적셨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어요. 민우가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밥을 국물에 적셔 먹는 거. 민우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국이랑 밥이랑 따로 먹어야지. 엄마, 이게 더 맛있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우가 국물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된장을 더 떠서 그릇에 넣었어요. 간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젓가락으로 저었죠. 민우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된장 간을 맞춘다고 신기해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이 녀석, 엄마 요리사 되겠는데? 너무 익숙했습니다. 모든 게 말투, 손버릇, 먹는 방식. 하나하나가 민우와 닮아 있었어요. 혹시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닐까? 30년을 기다렸던 그 아이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닐 수 없었어요. 나이가 맞지 않았으니까. 민우는 지금 35살이겠죠. 저 남자는 38쯤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게 변했을까요? 아이의 얼굴, 목소리, 몸집.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요? 왜 저 작은 습관들이 이렇게 익숙할까요? 민우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뒤집어 놓고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민우는 돈을 내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손님 혹시?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나를 바라봤어요. 네. 말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혹시 당신이 내 아들이냐고요? 30년 전 사라진 5살 민우냐고요? 내일도 오실 건가요?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올게요. 그가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희망은 저 사람이 민우일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두려움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될까 봐였습니다. 제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가 맞기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비슷한 습관을 가진 다른 사람이라면 그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뒤집힌 숟가락, 굽은 엄지손가락, 국물에 적신 밥. 내일 또 올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더 많은 단서를 찾을 겁니다. 혹시 정말로, 정말로 민우라면. 민우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오후 3시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찌개를 그의 앞에 놓으며 물었어요. 손님 매일 오시는데 직장이 근처인가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집이 꽤 멀어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슴이 뜁니다. 1시간이나 걸리는데 매일 온다고요. 그럼 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웃었어요. 이 맛이 좋아서요. 어디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서 먹어봤던 것 같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오래된 식당이라. 30년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떴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이상해요. 처음 먹는데 익숙한 맛이에요. 나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컵을 들여다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죠. 괜찮으세요? 민호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리 조각을 주우며 그를 힐끗 봤습니다. 민호는 다시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틀 후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은 어디서 구하세요? 시장에서요. 오래된 단골 가게가 있어요. 맛이 특별해요. 짠맛이 마음에 들어요. 짠맛.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도 짠 걸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단 걸 좋아했지만 민우는 짠 반찬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민우야,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돼. 엄마, 전 이게 좋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님도 짠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어디서 자라셨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육원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보육원이요? 네. 기억나는 건 5살 때부터예요. 그 전 기억은 없어요. 5살. 손이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부모님을 찾을 수 없었대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네, 20에 보육원 나왔어요. 요리 일 배워서 지금은 레스토랑에서 일해요. 요리 일. 민우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엌에서 내가 요리할 때마다 옆에 서서 봤습니다. 엄마, 나도 할래요. 민우는 나중에 요리사 될 거야? 네, 엄마처럼요. 손님, 혹시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아들이냐고 물을 수는 없었어요. 혹시?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사진을 꺼냈어요. 5살 민우.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민우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이마, 눈썹, 코. 비슷했어요. 아니,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얼굴이 얼마나 변할까요? 하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뒤집힌 숟가락, 짠맛을 좋아하는 것, 요리에 대한 관심. 모두 민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육원. 5살부터 부모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 혹시 정말로. 다음 날 민우가 왔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았어요. 손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느 보육원이었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해맑은 보육원이요. 서울 성북구에 있었어요. 성북구. 그날 내가 민우를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가 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오래 마주쳤어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설렘. 30년 만에 느끼는 희망. 혹시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아들이라면. 2주째가 됐습니다. 민호는 매일 왔어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된장 좀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민호에게 가 있었죠. 순자 씨, 저 손님 매일 오시나 봐요? 네, 단골이에요. 젊은 남자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려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된장을 사가며 민호를 한 번 더 봤어요. 다음 날 골목 입구에서 할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가자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70살 노인이 30 남자랑. 쯧쯧,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냥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일주일째 복지관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왜요? 동네에서 이상한 말이 돌던데요.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데요? 김 과장은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젊은 남자분이 매일 오신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해. 그들은 내가 민호와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아니에요. 그냥 단골일 뿐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3시 민호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골목 슈퍼 앞에 할머니 셋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었죠. 민호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찌개를 담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민호가 여기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그가 민호라면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면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찌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호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손님,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괜찮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주 와서.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진심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하나가 나를 불렀어요. 순자 씨. 돌아봤습니다. 아는 분이었어요.
30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던 분이었죠. 조심하세요. 사람들 입이 무섭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알기나 해요?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누군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노후가 외로운 건 알지만 이러면 안 돼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로워서 젊은 남자에게 매달린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냥 좋은 손님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나는 민호를 바라보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벌이라면 달게 받으리. 30년 전 민호를 잃어버렸을 때 받았어야 할 벌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비난, 오해.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민호가 민호라면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성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아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나는 민호를 계속 볼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말하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3주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어요. 사장님, 된장은 어디서 사세요? 전통시장이요. 왜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같이 가도 될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자고요. 좋아요. 내일 아침 8시에 만날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정확히 8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으로 걸어갔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단골 가게예요. 된장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순자 씨,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손님이에요. 요리 배우고 싶대요.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된장 항아리를 열어 보여줬어요. 민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좋은 냄새네요. 이 된장은 3년 묵은 거예요. 내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손으로 메모까지 했습니다.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파, 마늘, 고추를 샀어요. 민호가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시장을 나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부엌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부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냄비, 칼, 도마를 하나하나 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여기서 30년 동안 요리하셨네요. 네, 그래요. 민호가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죠. 불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요. 내가 옆에 서서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집중해서 봤어요. 우리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사장님, 저도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민호가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요리를 잘하시네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니까요.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민호의 손, 표정, 움직임, 모든 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맛을 봤어요. 조금 싱거운데요. 그럼 소금을 조금 넣어봐요.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저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됐네요. 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찌개를 담고 밥을 퍼서 식탁에 놓았어요. 같이 먹어요. 정말요? 네, 같이 만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사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잖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거였습니다. 민호가 밥을 국물에 살짝 적셔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이런 맛 좋아했어요.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요? 아, 원장 선생님이요. 저는 그분을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었군요. 그분도 짠 음식 좋아하셨나 봐요. 네, 어렸을 때 항상 짜게 해주셨어요. 그게 익숙해졌죠.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다른 맛이 나올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달고 따뜻한 맛. 근데 깨면 기억이 안 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맛. 친엄마의 맛일까요? 그게 어떤 맛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포근한 느낌? 여기 찌개 먹을 때 가끔 그 느낌이 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맛이 바로 지금 먹고 있는 이 맛이라는 걸. 그래요. 좋은 기억이네요. 네, 그래서 자꾸 오게 돼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민호가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같이 요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호와 닮았어요. 5살 민호의 웃음. 그날 이후 민호는 더 자주 왔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했어요. 시장도 함께 다녔습니다. 밥도 함께 먹었죠.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잊었던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요리하고 밥 먹고 웃는 것. 그 소박한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4시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어요. 계산을 미리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펄럭 떨어졌어요. 아, 민호가 몸을 숙여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래 있었어요. 사진 속에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빨간색 장난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장난감 바퀴, 작은 플라스틱 바퀴 4개가 달린 빨간 자동차였습니다. 왼쪽 뒷바퀴가 약간 휘어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민우의 장난감이었어요. 내가 사준 거였습니다. 민우가 3살 때 생일 선물이었죠. 왼쪽 뒷바퀴는 민우가 놀다가 밟아서 휘어진 거였습니다. 사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내 옆으로 왔어요. 아, 제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보육원에서 찍은 거래요. 이 장난감.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동차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어디서?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 왔을 때 들고 있었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울었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민우가 실종됐을 때 그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 가져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우가 그 장난감을 들고 내 손을 잡았던 게 사장님? 민우가 걱정스럽게 나를 봤습니다. 나는 사진을 그에게 돌려줬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쁜 사진이네요. 감사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민우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건 보물이에요.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것이거든요. 나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민우는 민우였습니다. 내 아들이었어요. 30년 전 사라진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장난감이 증명했어요. 왼쪽 뒷바퀴가 휘어진 빨간 자동차. 세상에 똑같은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찌개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흘렀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민우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계속 봤어요.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찌개를 끓이며 문 앞에 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30년 전 내가 손을 놓은 그 아이라고. 믿어줄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버린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다 먹고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네, 내일 봐요. 민우가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민우가 앉았던 자리,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야, 작게 불러봤습니다. 그 이름을 30년 만에 입 밖으로 내는 거였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어요. 오랜만에 우는 거였습니다. 기적이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전 사라진 아들이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내일 다시 올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나는 기다릴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이틀 후 낯선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자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이 식당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문이요? 70살 사장님이 젊은 남자와. 그 이야기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기자까지 온 거였죠. 그냥 단골 손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매일 오신다면서요? 한 달 넘게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기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사장님, 그분과 어떤 관계세요?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동네 분들 말씀이.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인터뷰 거부하시는 건가요? 네. 나가주세요. 기자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식당 사진을 찍었어요. 간판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복지관 김 과장이 가져왔어요. 순자 씨, 이거. 신문을 펼쳤습니다. 작은 기사였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젊은이와의 이상한 동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거라니. 우리는 함께 산 적도 없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70살 여성이 30 남자에게 집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신 건강이 의심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날 오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생 점검을 하러 온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 둘이 왔습니다. 부엌을 샅샅이 뒤졌어요.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여기 기름때가 많네요. 청소하겠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창문 열어두겠습니다. 1시간 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2주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라고 했어요. 오후 3시 민호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내 표정을 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찌개를 담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식당을 가리키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걸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사장님. 네. 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신문 기사 봤어요. 제 때문이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와서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사장님이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잠깐, 어디 가세요? 이제 안 올게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을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놀라 나를 봤어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사장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30년을 기다렸다고 말할까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민우야.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못했어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30년 전처럼 내 손에서 다시 놓쳤어요. 이번엔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아들이 떠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은 텅 비었어요. 창가 3번째 자리만 바라봤습니다. 빈 의자였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끓여놓고 잊어버린 거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껐습니다.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를 맡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냄새가 내게 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냄새로 아들을 부르려 했지만 결국 또 놓쳤으니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빈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중얼거렸습니다. 어둠만이 대답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오후 3시에 찌개를 끓였지만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우편물이 왔습니다. 흰 봉투 하나였어요. 발신인은 병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한 달 전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물컵을 치웠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컵이었어요. 몰래 병원에 보냈습니다. 내 머리카락과 함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민호가 정말 민우인지.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비슷한 습관을 가진 다른 사람이라면, 장난감 자동차가 떠올랐습니다. 왼쪽 뒷바퀴가 휘어진 빨간 자동차. 똑같았어요. 세상에 둘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안에 흰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죠. 펼쳤습니다. 첫 줄에 내 이름이 보였어요. 이순자. 그 옆에 민호의 이름. 정민호.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여러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유전자 마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줄을 봤습니다.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일치. 심장이 멎었습니다. 두 샘플 간 친자 관계 없음.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펄럭 떨어졌어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민우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목이 조여왔습니다.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종이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과학은 확실했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그렇다면 장난감은요? 왼쪽 뒷바퀴가 휘어진 빨간 자동차는요? 민우의 것과 똑같았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세상에 똑같은 장난감이 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까요? 휘어진 바퀴도 내 착각이었을까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민우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5살 민우가 빨간 자동차를 들고 있었어요.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봤죠. 왼쪽 뒷바퀴 확실히 휘어져 있었습니다. 민호 지갑에서 봤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도 휘어져 있었어요.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왜 DNA가 다를까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민호는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리를 좋아하는 보육원 출신 남자였어요. 우연히 비슷한 습관을 가진, 우연히 비슷한 장난감을 가졌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착각했던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모습을 민호에게서 찾으려 했던 거였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가 있었어요. 아침에 끓여놓은 된장찌개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자로 찌개를 떠서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하수구로 흘러내렸어요. 국물이 튀었습니다. 냄비를 들어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DNA 결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찢었어요. 1번, 2번, 3번. 작은 조각들이 됐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창가 3번째 자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민호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피부에 닿았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깊은 절망은 눈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우야. 작게 불렀습니다. 넌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식당만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매일 찌개를 끓이며 냄새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군가 왔습니다. 그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지만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손님이었죠. 이제 그마저 떠났습니다. 기자의 오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30년 전처럼 아무도 없는 이 식당에서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식당을 채웠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둠이 왔다가 갔습니다. 새벽이 왔죠.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회색빛이 골목을 채웠어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어요. 민호가 민우라는 확신, 장난감 자동차, 손버릇, 말투, 모든 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어요.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만 찾았던 거예요. 다른 점은 못 본 척 했고요. 민우는 38이었습니다. 민우는 35이겠죠. 3살 차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장난감도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자동차일 뿐이었어요. 왼쪽 뒷바퀴가 휘어진 것도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밟으면 다들 그렇게 되니까요. 나는 착각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었죠.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워 눌렸어요. 민우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를 민우로 착각했던 것, 내 아들의 대체품으로 본 것, 그의 존재 자체를 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는 그냥 민우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요리를 좋아하는 외로운 청년이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던 사람이었죠. 나는 그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아들을 찾으려는 욕심만 줬던 건 아닐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 비틀거렸어요. 벽을 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켰죠. 된장통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국자로 된장을 퍼서 물에 풀었습니다. 갈색 물이 번졌죠. 왜 또 끓이는 걸까요? 민우는 오지 않을 겁니다. 민우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찌개를 끓일까요?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진짜였으니까요. 시장에서 함께 걷던 것,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던 것,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 먹던 것,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었지만 한 달 동안 내게 아들 같았어요. 나도 그에게 엄마 같았을지 모릅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요. 밥 한 그릇이라도 건넬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김나는 밥 한 숟가락.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어요. 민호는 말했습니다. 꿈에서 포근한 맛이 난다고. 여기 찌개 먹을 때 그 느낌이 든다고. 내가 준 게 있었던 거예요. 위로, 따뜻함, 기억 속 엄마의 느낌. 그게 민우에 대한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민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딘가에 그를 그리워하는 엄마가 있을지 모릅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파를 다듬었어요. 찌개에 넣고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나는 오늘도 된장을 풀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도 그를 위해, 민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서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우를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오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이 냄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제는 솔직해져야겠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찌개를 끓이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찌개가 다 끓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꺼냈어요. 담아서 창가 자리에 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죠.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앉았습니다. 민호가 앉았던 자리에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좋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절망 속에서 잔잔한 수용이 왔습니다. 민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민우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매일 찌개를 끓이며 누군가를 기다릴 거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었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식당 문을 열었어요. 아침 8시에 오후 6시까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단골 손님이 돌아왔습니다. 11시에 오는 공사장 아저씨였어요.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 젊은 손님은요? 안 와요. 그래요? 좋은 사람 같았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찌개를 담아내왔어요. 아저씨는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복지관 김 과장도 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신문 기사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김 과장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찌개 한 그릇 먹고 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매일 민호가 오던 시간이었어요. 나는 습관처럼 창가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민호가 좋아하던 비율로 끓였습니다. 국물을 조금 더 많이, 된장을 한 숟가락 더. 그게 내 방식의 인사였습니다. 비록 그가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찌개가 끓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창가 자리에 놓았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담담하게, 조용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용한 거였어요. 그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식었습니다. 치우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창가 3번째 자리로 갔습니다. 앉았죠. 사장님. 네. 죄송해요. 갑자기 안 온다고 해놓고. 괜찮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이요? 제가 사장님한테 도망친 것 같아서요. 나는 카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호 앞으로 갔어요. 식은 찌개 그릇을 치웠습니다.
새로 끓여줄게요. 아니에요. 제가 늦어서.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찌개를 그릇에 담았어요.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죠.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사장님. 네. 제가 사장님 아들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어떻게? 눈치챘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 무언가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DNA 검사하신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물컵이요. 제가 쓴 물컵을 따로 보관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들켰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기대했거든요. 혹시 사장님이 제 엄마일까봐.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혀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선물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엄마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 씨, 사장님도 그러셨죠? 한 달 동안 아들이 있는 것 같았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그럼 됐어요. 우리 서로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민호가 다시 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계속 와도 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혈연이 아니어도요? 혈연이 다가 아니에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포기 대신 수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엄마와 아들이 아닌,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관계. 민호가 찌개를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고 나를 봤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요. 민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네. 보육원에 왔을 때 제 이름을 몰랐대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정민호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원래 이름은? 선생님이 제 옷에서 이름표를 발견하셨대요. 오래 지나서요. 거기 적혀 있었대요. 민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민우.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민우요. 그게 제 원래 이름이래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진짜 이름을 찾아보라고. 혹시 가족이 있을지 모른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DNA 검사는 왜 불일치가 나왔을까요? 나도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내 머리카락을 보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DNA 샘플을 준비하던 날 서랍에서 머리카락을 꺼냈어요. 봉투에 넣었죠. 하지만 그 서랍에는 내 머리카락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간직했던 것. 잘못 보냈나 봐요. 뭐가요?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남편 머리카락을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불일치가 맞아요.
아버지 DNA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민우야.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우가 아니라 민우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렸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어났습니다.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말했습니다. 손을 놓아서 미안해. 찾지 못해서 미안해. 민우도 울었습니다. 내 등을 껴안고 흐느꼈어요.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떨어져 앉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손으로 닦아줬죠.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냄새가 끌었어요. 이 골목을 지나다가 된장 냄새를 맡았거든요. 발이 저절로 여기로 왔어요. 냄새. 꿈에서 늘 맡던 냄새였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그게 여기서 났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끓였던 찌개. 그 냄새가 아들을 다시 데려온 거였어요. 나도 알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30년이 지났는데. DNA 검사도 잘못 보냈어. 민우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결과가 뭐가 나왔든 저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나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찢어진 DNA 결과지 조각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왜 꺼내세요? 증거니까. 필요 없어요, 엄마. 민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이미 증거가 있어요. 이 냄새, 이 맛, 엄마 손길. 그게 진짜 증거예요. 종이 조각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민우 말이 맞았어요. 결과보다 눈앞의 아이가 진실이었습니다. 배고프지? 배불러요. 방금 먹었잖아요. 그래도 더 먹어야지. 30년 못 먹인 거 다 먹여야 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부었어요. 민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민우가 된장을 풀고 내가 두부를 썰었어요. 파를 다듬고 버섯을 넣었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엄마. 응? 저 나이가 38이 아니에요. 뭐? 보육원에서 나이를 잘못 기록했대요. 제가 말을 안 해서 추정으로 적었거든요. 실제로는 35이에요. 그럼 1995년생이요. 5월 3일생. 맞았습니다. 민우의 생일이었어요. 정확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어요. 해방됐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내려졌어요. 이제 집에 가자. 여기가 집이에요, 엄마. 민우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창가 세 번째 자리에서 엄마와 아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골목 끝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봄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단골 공사장 아저씨, 복지관 김과장, 골목 슈퍼주인 모두 돌아왔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도왔어요.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죠. 엄마, 국물 좀 봐주세요. 알았어. 국자로 떠서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그릇에 담아 손님들에게 내갔습니다. 민우가 쟁반을 들고 따라왔어요. 테이블마다 찌개를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들이 돕기 시작하니까 식당이 훨씬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오후 2시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어요. 민우가 홀을 닦았습니다. 엄마 앉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도 쉬어야죠. 민우가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그를 봤어요. 30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민우가 걸레를 치우고 나에게 왔어요. 엄마, 우리도 먹어요. 그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찌개를 데웠어요. 그릇 2개에 담았습니다. 밥도 퍼서 쟁반에 올렸죠. 창가 3번째 자리로 갔습니다. 민우가 마주 앉았어요. 우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테이블을 비췄어요.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된장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30년 동안 매일 맡던 냄새.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섞여 있었죠. 민우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에 모든 게 담겨 있었으니까요. 30년의 기다림, 끝없는 그리움, 놓쳤던 손, 흘렸던 눈물, 버텨온 시간, 모두 이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 늦었지만 돌아온 평화도 담겨 있었어요. 민우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뒤집어 놓았어요. 여전히 그 버릇이 남아 있었죠. 미소가 나왔습니다. 엄마, 웃으시네요. 그래, 웃고 있어. 좋아 보여요. 너도. 민우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나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말은 없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5살 민우가 빨간 자동차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옆에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지금의 민우와 내가 함께 웃는 사진이었죠.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시간이 다시 이어진 거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 식당을 물들였어요. 민우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죠.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와 섞였어요. 봄과 집밥의 냄새였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먹자. 네, 엄마. 매일. 네, 매일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5살 때 그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로 웃는 거였어요. 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민우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부엌으로 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요. 알았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국자로 찌개를 담았습니다. 민우가 쟁반을 들었죠. 함께 홀로 나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봄식당에 진짜 봄이 왔습니다. 늦은 화해였지만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우와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벚꽃을 함께 바라봤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어떤 냄새는, 어떤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죠. 당신의 기억 속 된장찌개 냄새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